안녕하세요. 내병군입니다. 주식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을 배운다, 주식을 가르친다, 이 의미가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주식이 가르친다고 혹은 배운다고 해서 가능한 일인가? 잘 배우면 돼? 잘 가르치면 돼? 이게 가능한 일인가? 가능한 일이죠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있어. 정답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. 정답은 없어요. 정답이 없는데 자꾸 정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. 왜? 그래야 누군가를 속일 수 있으니까. 그런 걸 믿지 마. 그런 거는 듣는 게 아니야. 어디까지나 인문학적인 얘기예요. 인문학적인 얘기에 정답이 어딨어. 이때가 인문학 공부해봤지만 정답은 없었어요. 어떤 기술적 분석이 정답이 될 수 있다. 혹은 어떤 정보가 정답이 될 수 있다. 다 해봐. 정답은 없어요. 정답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뿐이지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변증법적으로 보면 정반합이라는 게 있잖아. 그래서 정반합, 그 합이 다시 정의되고 정반합 이래갖고 결국은 정답에 가까워지는 결론들을 도출해낼 뿐이에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정답을 찾지 마. 정답은 없어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자. 주식을 공부하더라도 뭔가 동기부여, 내가 좀 알고 내가 동기가 좀 생겨야 뭐를 좀 하고 이렇게 좀 제대로 공부를 하거나 제대로 좀 배워보려고 하거나 그런 강한 의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그 동기부여를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고. 자, 기본 강의입니다. 자, 첫 번째 뭐냐? 주식의 목적이 뭐냐? 주식의 목적이 뭘까? 주식 왜요? 뭘 왜 해? 돈 벌려고 하지. 돈 벌려고 하는 게 주식이지. 자,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해버리면 절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. 돈 벌려고 하죠. 그런데 적어도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. 그러니까 단순한 추상적인 목적, 난 돈 벌려고 주식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보자고.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,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,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합니다가 되든가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. 그래야 목적의식이 곳까지는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.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죠. 쉼없이 기도하고 쉼없이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. 그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. 두드려라. 그러면 열릴 것이요. 그죠? 계속 두드려 봐야 될 거 아니야. 그런데 이걸 되게 두루뭉술하고 황당하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들어줘요.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.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 있으면 물어보세요. 이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. 주식 왜요? 돈 벌기 위해서요. 너무 추상적이잖아. 거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. 지금 크고 있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. 그다음에 아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. 그래야 거기까지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 목적의식 없이 그냥 막연하게 돈 벌려고 한다 보면 온갖 이상한 소리에 다 귀가 기울어지고 귀만 커지고 몸집은 계속 작아지지. 돈은 계속 줄어드니까 귀만 커졌고 몸집은 계속 작아지니까 쪼그라드는 거야. 그럼 뭐가 된다고? 그렘린이 되는 겁니다. 이상한 괴물이잖아. 엄청나게 큰 괴물. 그게 된다니까.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뚜렷한 목적, 그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목적, 그걸 꼭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묻더라고요. 그럼 선생님 목적은 무엇입니까? 저 뚜렷한 목적이 있죠. 저 돈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.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. 아니, 그건 아니고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 조금 넘었는데 지금 제가 큰 그런 욕심이 있겠습니까? 그죠? 그냥 작고 야무진 소망들이 있을 뿐이지. 여기서 한 500억 이상 벌어서 그죠? 작고 야무지잖아. 큰 욕심 없다니까. 500억 정도 벌어서 아들한테 한 100억씩 떼주고, 그죠? 작고 야무지잖아. 큰 욕심 없다니까. 우리는 절대 큰 욕심 내지 않아요, 주식하면서. 그러니까 그런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거, 그런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적, 그런 것들을 인생의 어떤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시라니까. 자, 두 번째, 인생을 바꾸고 싶나?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. 지금 어떤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, 사실은. 제가 지금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젊은이들 보면 굉장히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 없어질 직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지금은 온통 로봇과 AI 시대입니다. 그들이
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다 대체하고 있어요. 지금 미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 짓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울산의 현대차 공장의 생산 2배를 하는데 생산 인원은 80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럼 나머지 인원은 뭘로 채웠습니까? 전부 로봇으로 채웠다는 얘기예요. 어디에 로봇?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으로 다 채웠다는 얘기예요. 그럼 걔들이 일할 데가 있냐는 얘기지. 없어요. 제가 얼마 전에도 편집에 대해서 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챗GPT가 편집을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.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나왔어. 완전한 프로페셔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추어의 기술은 뛰어넘는 그런 이제 편집이 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앞으로 편집할 사람도 일자리를 잃겠죠. 그 세상의 모든 직업들이 없어질 직업이 훨씬 많은 거야. 이 AI와 로봇으로 인해서. 사라지지 않을 직업, 그 이빨의 형태가 다 다르니까 치과의사, 머리 모양 다 다르니까 헤어 디자이너. 요 정도 빼고 그럼 과연 안 사라질 직업은 뭐 있냐를 이제 살펴보면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. 그죠? 그들이 지금 우리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불우하게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다.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들에게 인생, 즉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,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? 인생이 바뀌었어. 인생이 바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?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하다. 어떤 전제 조건?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이 꼭 있어야 된다. 뭐 배팅도 안 해놓고 뭐 인생이 바뀌길 바라면 그거 아니지.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 말씀하셨어요.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입 딱 벌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감이 위에서 똑 떨어져가 이맛방을 때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. 공짜 바란다는 얘기지. 공짜 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전제 조건 딱 하나야.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을 해야 돼. 근데 그 역사적 배팅이 분산 투자도 아닐 테고 단타도 아닐 거예요. 제가 참고 자료 몇 가지, 제가 4년간 한 계좌에서 벌은 돈이 딱 100억인 게 있어. 그 계좌를 다 한번 오픈해 드릴 테니까. 나도 시장 좋을 때는 많이 벌어요. 시장 나쁠 때는 어때? 못 벌어. 수익률이 뚝 떨어집니다. 그래서 다시 시장 좋아지면 많이 벌어. 그렇지만 손실은 보지 않았어요. 딱 4년 걸렸어. 그 계좌에서 100억만. 그걸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봐보세요. 결과적으로 보면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에 저는 분산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단기 매매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증거가 뭐 있나요? 수수료 보면 나와. 수수료 그렇게 많이 안 냈어. 여러분 친구들하고 4명이서 고스톱을 쳐요. 근데 아침에 딱 되면 딴 놈이 아무도 없어. 한 놈도 딴 놈은 없어. 왜? 이게 왜 딴 놈이 없을까? 아니 분명히 고스톱을 쳤고 이런 놈이 있는데 왜 딴 놈이 없어? 이유는 하나야. 대라로 뭐 먹고 마시고 했잖아. 그지? 그 돈이 다 어디로 나갔어? 이리로 나간 거지. 여러분 주식 투자를 너무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 누구 주머니에 배가 이렇게 불러오느냐? 증권사 배만 푹 불러오는 거야. 우와. 많이 해라 단타. 너가 많이 쳐라. 너가 세금 많이 내고 수수료 많이 내라. 배 엄청 불러온다. 야 배부르다 이래 되는 거지. 그래서 너무 잦은 매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 진짜 증권사하고 국가에 세금 내면서 내 돈 그쪽으로 거의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. 아시겠죠? 자, 세 번째요. 굉장히 강이 빠르게 가고 있죠. 초스피드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투자인가 투기인가? 이 질문을 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. 친구예요. 친구가 투기지 뭐 투자야 주식이 뭐 다 투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,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그 TV 광고에 안정의 그 광고 있잖아. 그거 보면 나와. 사자마자 불안하기 시작하면 그건 투기야. 사놓고도 야 고맙다 떨어져줘서. 나는 돈 생기면 너를 더 살 거야. 왜? 너의 미래를 보고 샀어. 난 너의 그 미래 가치를 보고 샀어. 이건 투자야. 그런데 사자마자 왜 떨어지지? 이 새끼 이거 내가 사면 또 떨어지네. 진짜 짜증나네. 그 불안감이 계속 엄습하잖아. 그건 투기야. 근데 투기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절대. 투기가 왜 나빠? 아니 돈 버는데 무슨 방법에 투자가 잘못됐고 투기가 잘못됐고 이런 게 어디 있어? 결과만 좋으면 된다. 그거 여기서 통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. 결과 좋으면 돼. 투기를 해도 돼. 대신 정확하게 투기를 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. 그 방법도 모르면서 계속 심리적으로 불안 이러면 수익은 결국은 조금 보고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때까지 참는 버릇이 생긴다니까. 그 버릇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? 그건 마이너스 계좌야. 결국은 마이너스 계좌야. 절대 돈 벌 수 없는 계좌야. 그러니까 투기를 하더라도 방법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.
투자를 하면 긴 관점에서 어디까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매도 시점은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요. 여러분 이번에 금양 사태 보면 알겠지만 한때 배터리 너무 좋았잖아요. 근데 금양이 계속 기업 존속 가치로서의 불안정한 부분 때문에 거래 정지가 걸렸어.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고. 왜 그렇게 됐을까? 투자는 많이 했는데 실제 걷어들이는 수익이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돈에 비교해서 턱없이 모자란다고 회계감사인이 판단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계속 기업 존속으로서의 가치가 불확실하다라고 본 거야. 배터리 산업이 그렇게 좋은데 왜 그럼 지금 꼬꾸라졌습니까?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. 중국산 저가 배터리의 침해, 침략, 침공, 그죠? 그리고 관세 전쟁의 피해 이런 것들이 결국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.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배터리 행사를 한 거 봤거든요. 우리나라 배터리 업황 망하면 나라 근간이 흔들리겠더라고. 그만큼 배터리 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많은 인원을 뽑아놓은 거지. 미리 잘 나가니까.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. 여기 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쪽이에요. 배터리 쪽이.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지. 그게 한 가지 문제였던 거예요. 그죠? 투자를 하더라도 방법을 정확히 하라는 거지. 투자가 막연하게 계속 수십 년, 수백 년을 이어올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판단의 영역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. 그걸 이제 앞으로 강의할 거예요.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. 잘 모르고 시작해. 그러다 보니 이제 낱말이 크게 들리기 시작하지. 이상한 말들도 들리기 시작하고 이 종목 10배 간다 하더라. 이 종목 5배 간다 하더라.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 시작합니다. 내가 이게 어느 정도로 이 바닥이 돈이 걸려 있는 바닥이니까 어느 정도로 사기성이 짙은지를 내가 얘기해 줄게요.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부탁으로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을 한번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. 그분이 구글인가 거기에 이제 500억을 투자받았다고. 앞으로 자기가 이제 상장사에 붙으면 대박이 날 거라고.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어.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있대. 자기는 내장 지방까지 다 빼는 비만 치료제를 갖고 있다. 만났어요. 만났는데 자, 시술 전 시술 후 사진 이거를 보는데 너무 웃겼어. 야, 이거는 폭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어. 자, 시술 전은 이마에 주름이 쫙 가 있습니다. 어떻게 가 있느냐? 위로 봐. 사람들이 전부 위로 보고 있어. 시술 전은 다 위로 보니까 이마에 주름이 갈 수밖에 없지. 시술 후는 어떻게 되냐? 다 아래로 봐. 주름이 다 펴지지. 이게 무슨 시술 전 시술 후 사진이야. 그런 걸 들고 500억 투자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. 믿겠어요, 여러분 같으면? 안 믿죠. 그만큼 여기서는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. 뭐가 걸려 있으니까? 돈이 걸려 있으니까. 그런 거에 함부로 속으면 안 돼요. 어떤 기사들 보면 이 얼토당토 없는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근데 그 얼토당토 없는 얘기들이 현실화되면 그건 돈이 돼. 그러면 그게 다국적 기업이 될 가능성도 있어.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꼭 나와주길 바랍니다. 제가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내 꿈은 그거야. 자꾸 야무지죠. 절대 크지 않아. 그죠?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? 잘 모르고 주식을 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에 귀가 커지고 그리고 맞지도 않은 주식 격언 중에 되게 안 맞는 얘기들이 있어.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. 자, 그 사람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주식, 펀드, 그죠? 이 다 과일이 한 바구니에 담겨져 있네. 왜? 다 위험 자산에 들어가 있어. 자, 예를 들면 주식, 채권, 달러, 금실물, 그리고 부동산 뭐 이렇게 투자되어 있으면 이건 포트폴리오가 한 바구니에 안 담겨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거를 영 엉뚱하게 해석해서 어떻게 했냐? 바이오주 하나, 반도체주 하나, 화학주 하나, 조선주 하나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무슨 과일을 한 바구니에 안 담은 거야. 똑같이 주식이고 똑같이 위험자산이야. 관세전쟁 터지니까 그것들 다 같이 빠졌어. 똑같은 과일이 그놈이지. 뭐 배 다르고 사과 다르나? 똑같은 과일들이야.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 딱 깨놓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. 자, 1억을 가지고 10종목 들어갔어. 이거 절대 수익 안 나는 계좌예요. 1억 갖고 10종목 들어가서 그 한 종목이 200%, 300%, 500% 수익 나올 때까지 개길 수 있으면 이건 돼. 왜? 그 1,000만 원이 뭐 500% 터지면 5억이잖아. 그지? 그럼 나머지 다 손실 나도 나머지 다 빵원돼도
이 사람 5억 번 거야. 근데 이렇게 10종목 분산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되겠냐? 항상 수익 조금 나 있는 것부터 죽여. 왜? 손실 나 있는 거 손대기 싫거든. 그러니까 수익 나 있는 것부터 죽여갖고 어떻게 한다? 이 시장에 관심도 없는 놈한테 물을 계속 먹이네. 애가 시퍼러 쭉쭉하게 멍 들어가고 물 먹어가 아가 벌어이 뜨는데도 계속 물을 태우네. 그럼 어떻게 된다? 얘 물에 떠 죽어요. 꼬락거리 떠 죽어. 근데도 계속 수익 난 걸 잘라내고 손실 나 있는 거에 물을 줍니다. 그게 대한민국의 모성애고 부성애야. 쓸데없는 주식시장에 모성애 부성애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야. 우리 새끼 이거 왜 빠지지? 여기서 왜 자식을 찾아? 여기 자식 아니야. 정확하게 냉정하게 관심 없는 놈이야. 시장에서 관심 없는 종목일 뿐이야. 자식을 왜 찾아 여기서? 찾지 마 여기서 자식. 이런 잘 모르고 시작한 주식 투자가 결국은 여러분들을 손실로 가게 만들었던 겁니다.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? 수익으로 가게 되는 잘된 투자 방법만 배우면 된다. 그게 이 시간의 의미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여기서 딱 끝!